You keep me wondering, is our love strong? Just like a love song, baby, it's haunting me. Don't know what you're thinking, it's like I'm sinking deep underwater. Maybe it's harder for me. 선생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물질 관련 중독 장애, 그리고 비물질 관련 중독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질 관련 중독이라고 얘기했을 때 보편적으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 이런 물질을 흡입하거나 마시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내면의 무의식은 통제가 되질 않아서 자기 생각과 행동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것, 해로운 것은 흡입하거나 섭취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 행동은 그 반대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막상 당사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물질 관련 장애라 그러면 니코틴, 담배, 술, 마약 이러한 것들이 물질 관련 장애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중독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보통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경제적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환경에서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편안함이 올 것이다. 또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게 한다라고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본다면 이런 중독을 일으키는 이런 신경전달 물질, 우리 몸의 호르몬은 도파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파민이 약간 보상적 기능을 함으로써 중독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중독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물질 사용을 계속 반복함에 따라서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보다 더욱더 많은 그 물질을 사용해야지만 처음만큼의 만족을 가져오기 때문에 점점점 중독에 빠져드는, 특히 이 물질 관련 중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분류를 해보면 흥분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제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 환각제가 있습니다. 흥분제는 약간 우리의 정신을 흐릿한 상태에서 각성을 시키는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코카인이라든가 또 우리 신문에 흔히 나는 필로폰, 임페타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담배, 카페인,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제는 알코올, 아피연, 모르핀, 헤로인, 이러한 것들인데요. 아마 선생님들 아마 이런 것들은 직접 보시거나 경험한 적은 없으시겠지만 신문지상에서 이런 명칭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환각제는 칸나비스라고 대마초가 있고요. LSD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엑스터시, 또 펜시크리딘, 약간 우리 귀에는 약간 생소한 그런 약물들인데요. 주로 한국에서는 이 환각제가 LSD라든가 대마초 사용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어서 아마 귀에 익숙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물질들은 우리의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자극하기 때문에 한번 중독에 들어가면 이것을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중독 장애는 유도성 장애라고 해서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직업이나 학업 생활에 굉장한 장애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부적응 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중독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금단 증상입니다. 금단 증상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런 물질들을 습관적으로 사용하시다가 정지하게 되면, 중단하게 되면 굉장히 일시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을 계속하게 하는 요인인데요. 우리가 이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금단 증상을 잘 극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물질 유도성 정신장애라고 해서 이 반사회적 행동이나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유발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참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대다수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대마초라든가 이런
그 환각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범죄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심리치료로도 약간 극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라든가 명상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서 자기 자신의 그 자아를 한번 들여다보고 상처받은 자아를 이러한 방법이 아닌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방법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려가는 것도 심리치료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다수 이제 알코올 중독이 이제 뒤에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빈번한 사용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중독이 빠르게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입원 시설을 통한 이런 금단 증상 극복하는 치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 중독 같은 물질 중독에서는 아마 정부에서도 치료 시설을 일정한 행정기관마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 중독이 일어날 때는 심리 전문가에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정부기관이나 임상 전문가에게 또 바로 연락을 해서 함께 자조 모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집단 상담한다든지 집단적으로 생활하면서 이 금단 증상을 극복하는 이런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상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아무래도 술과 담배가 상당히 물질 중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 담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 흥분제이고 술은 또 안정제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중독이 되긴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극복하지 않으면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비물질 중독에서는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도박입니다. 이 도박에 대해서는 또 따로 치료 방법이 심리치료와 더불어서 또 가족치료, 또 부부치료 이런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 물질 관련 장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알코올 장애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